A1 이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언니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제 아직도 열심히 코인을 하고 계시는데 언니들은 그러니까 언니들로 인해서 제가 처음으로 코인을 알았어요. 이제 4년 전에 불장이었을 때 500만 원을 갖고 샌드박스라는 코인을 샀는데 이제 쫙 올라가가지고 고점을 찍을 때가 1억 3천을 딱 찍은 거예요. 500만 원을 가지고. 근데 그때는 코인을 몰랐는데 운이 좋아서 때가 좋아서 좋은 코인을 만나서 1억 3천을 딱 찍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때 파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모르시니까 그거 더 올라갈 거야, 내려온 대로 더 올라갈 거야 하고서 그냥 다시 또르륵 떨어져서 500만 원이 되는 걸 그냥 보고만 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걸 옆에서 봤으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위험한데 이걸 내가 맨 처음에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인다 해서 제가 그때는 많은 직업을 바꿔서 해왔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부터 저는 알바도 정말 많이 했고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이제 기술도 배웠고 장사까지 다 해봤어요. 알바할 때는 막 쓰리잡하고 막 평일에는 투잡 뛰고 주말 알바도 하고 직장 다닐 때는 제가 영상 편집 이런 거를 배워서 그때 당시 전국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었어요. 그걸 찍기 위해서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직장 생활도 힘드니 돈을 버는 게 한정적이니까 장사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장사의 쓴맛도 보고 장사는 잘 됐거든요. 근데 나중 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장사 그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된다면.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겪고 나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30의 세대의 현실이기도 한데 더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트렌드에 묻어간 투자 코인으로 만드는 자산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투자인데 어떻게 트렌드에 묻어가? 그러면은 묻어간다는 거는 이게 어물쩡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에. 그래서 지금 코인이 상승하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적절하게 하면 우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3포 세대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연애, 결혼, 출산은 세 가지를 포기를 한다는 게 3포 세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중요한 건 이게 2011년도에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2025년인데 어떻게 단어가 변화됐냐면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M포 세대까지 나왔어요.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거기에다가 집이랑 취업까지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M포 세대는 뭘까? 이거는 N가지의 것들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N가지의 것들. N가지의 것들은 연애, 결혼, 출산, 집, 취업, 건강, 외모 관리,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희망까지 다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돈 때문에. 너무 슬퍼요. 이게 좀 저는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던 것도 있고. 이상적인 저축 비율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를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자료가 가장 많았어요. 월급 중 저축의 비율을 60%로 해야지 이상적인 비율이다. 우리가 저축이라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너의 월급의 60%를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60%면 제가 400만 원 월급 기준으로 잡았을 때 24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고요. 240만 원이 1년을 모았을 때 2,880만 원, 10년을 모았을 때 2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한 평당 매매가가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아파트 한 평을 사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하면은 10평을 사게 되겠죠. 근데 그때 가면은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M4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2030을 지나서 40대가 되면 지금 현재 명예퇴직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평균 명예퇴직 나이가 49.4세이다. 40대가 됐어.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국민연금이 65세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국민연금까지의 그 공백을 15년 정도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도 사치다. 2030 세대가 느끼는 현실이 2030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세대에 폭 넓게 퍼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라밸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내 한정적인 월급으로 할 수가 없으니 워라밸이라도 맞출래.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1년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한 평 사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가면서 내 시간도 없이 휴식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내가 생활할 정도만 벌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캥거루족이 되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겠다. 경제적 양극화 이 젊은 분들은 인스타를 보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랑 쟤랑 많이 좀 다르다. 쟤는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때 되면 이제 30대 40대 되면서 명품도 사고 근데 나는 못하는 그 현실. 그리고 요거는 신문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물가는 껑충, 월급은 찔끔. 그래서 이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내는 단어 세 가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이 모두 장기적인 삶을 비용 때문에 설계하지 못하는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직장에 목숨을 걸 수 없어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라밸도 거기서 내가 직장에 올인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탕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재테크에는 크게 은행, 주식, 부동산, 보험 이렇게 있고 최근 10년 사이에 새로 나타난 재테크가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가상화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입니다. 기술 발전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게요. 처음에 기차가 나타났죠. 기차가 나타났을 때는 지역과 지역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발명이 됐어요.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나서는 국가와 국가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발명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발명된 이후에는 국가와 국가를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터넷도 또 발전에 따라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인터넷의 발전, 전통 소프트웨어. 맨 처음에 이렇게 뒤통수 달린 컴퓨터가 처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인텔과 윈도우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텔과 윈도우가 이전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컨텐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단점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메일도 주고받고 너무 가까워지고 좋은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유선이라는 거예요. 무선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이제 전화선으로 연결하고 어느 한 군데에 내가 있어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면서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 같이 또다시 방금 말한 인텔, 윈도우 같은 새로운 컨텐츠가 나타나죠.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선 인터넷이 발명이 되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지금까지 인터넷이 2D였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하던 2D였는데 여기서 보면 더 발전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3D입니다. 메타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는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5G, 6G 사용하고 있죠. NFT는 인터넷상의 등기부 등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은 사람의 명령 없이 뭐라 그럴까? 스마트워치 같은 자기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정보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스마트홈에도 많이 요즘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전자기기 연결해서 내가 직접 스위치로 누르지 않아도 집 밖에서도 이렇게 연동해서 하고 그런 기술, 그런 게 전부 IoT고요. 블록체인, AI에서 나온 자율주행, 스페이스X, 엔비디아. 그래서 이게 모두 스마트 응용, 디지털 응용,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전부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이 정신 노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하던 것들을 뭐 AI나 기술, 뭐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단순 작업을 기계가 하고 사람은 점점 재택근무, 코로나가 지나면서는 더 재택근무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네, 특히 콜센터 같은 데는 더 많이 회사에 굳이 출근하지 않고 하고 있고 이런 걸 모두 인류 활동의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인류 활동에 어떤 발전 기술이 개입이 되는 그거를 인류 활동의 디지털화라고 하고 여기서 더 확장되게 되면 그때가 메타버스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일하고 쇼핑하고 여행하고를 전부 할 수 있어요. 그게 VR과 A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모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냥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대신에 가상 세계에서 직접 탐색을 하게 되고 AI 아바타가 인간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AR과 VR 기술인데 다음 설명을 위해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R과 VR의 차이가 안 나오나요? 너 버퍼링. 잠시만 기다리세요. Creating new and exciting interactive experiences. Virtual reality, also known as VR, uses a headset with a built-in screen that displays a virtual environment for you to 헤드셋을 통해서 explore. 그 안에 있는 These 스크린으로 headsets 이렇게 use a 세상을 볼 수 technology 있다는 called 거예요. head tracking, which allows you to look around the environment by simply moving your head. Augmented reality, or AR, is a bit different. Instead of transporting you to a virtual world, it takes digital images and layers them on the real world around you. This is done. AR은 VR은 고글을 쓰면 그 안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그 가상현실에 접속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 가상현실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AR은 이 오프라인 세상에 가상현실을 가져온다고 해야 되나? 그 구글 같은 데 보시면 요즘에는 그 카메라 기술 중에 3D 펭귄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포켓몬스터 같은 그런 게 AR입니다. Done through the use of either a clear visor or a smartphone. 근데 이 영상이 So with 제가 VR, 유튜브에서 you 처음 can 봤을 때 explore a 5년 world 전인가 full 7년 of 전 dinosaurs. 영상이었어요. 되게 오래된 영상이었거든요. But 근데 with 이런 AR, 세상이 you 점점 can 더 see those 가까워지고 dinosaurs 있다는 거죠. moving through the world around you. Both of these technologies are growing at a rapid pace and being implemented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그래서 Surgeons are using VR to practice highly VR을 technical 통해서 surgeries 뭐 before operating. 수술 Businesses are 연습도 할 using 수 them to give 있고 consumers VR을 virtual 통해서 tours of products and 여행도 할 수 locations. 있고 There are even apps that can use your smartphone's camera to scan and translate a foreign language in real time. 이것도 쓰고 있죠 저희. As they continue to grow, 트랜스퍼를 직접적으로 VR and AR have the 카메라로 potential to 하고 greatly 있는 거. change almost every 그래서 industry. 이런 게 모두 VR과 AR에 관련된 기술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됐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VR이라는 고글을 보셨잖아요. 그걸 쓰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VR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바타를 생성하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경제활동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쓰이는 돈이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직접 진짜로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고 다른 코인이 쓰이게 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완전히 융합된 환경이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좀 이게 안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이랑 비교를 하면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입니다. VR이라는 고글을 쓰고 우리가 가상현실에 접속을 하죠. 그러면 이 VR을 현재의 스마트폰에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VR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상현실이라는 컨텐츠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컨텐츠가 현재 앱스토어, 플레이어 스토어입니다. 이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컨텐츠인 앱스토어, 플레이어 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그 제가 아까 인텔이랑 윈도우가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새로 나온 컨텐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새로 발명이 되면서 나온 게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 활동 시장이 생긴 거고, 그것처럼 메타버스가 발명이 되면 VR을 통해서 사용하는 컨텐츠가 메타버스다. 지금 불 껐다 껐다 하니까 저는 순간정전이군요. 그래서 여기서 요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발명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생긴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소비, 유통 등 경제 활동을 변화시킨 경제 체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디지털 경제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란 이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화를 달러로 보내려면 며칠씩 걸렸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망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송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중개를 해주는 어떤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수수료를 내고 며칠에 걸려서 이제 미국으로 달러로 보내게 되죠. 근데 수수료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게 송금 수수료, 전신료, 수취은행 수수료, 환전 수수료까지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데 디지털 경제 시스템에서는 중개자가 없어요. 우리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그냥 직접 보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는 바이낸스에서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 지갑으로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개인 지갑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달리 주말 공휴일 없이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자도 필요 없고 거래 비용도 낮고 거래 소요 속도도 빠르고 위조도 불가능한 게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고 이때 사용하는 화폐가 바로 코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전을 통해서 가상화폐는 지폐 동전을 쓰는 것보다 코인을 쓰는 게 더 확실히 편하겠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 코인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았어.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또 어떤 투자 가치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징은 공급량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화폐인데요.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명이 되고 더 쓰임새가 많아지니까 이론적으로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뭐 피자 한 판을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을 많이 주고 샀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검색을 했을 때 표로 나온 게 가장 이게 오래된 거였어요. 2013년도에는 비트코인이 하나에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억 5천만 원을 돌파를 했죠. 채굴 가능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디플레이션 화폐에 제가 방금 공급량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 수량은 2,100만 개입니다. 2,100만 개 중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을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잃어버린 코인 우리가 뭐 나노랩저 같은 데 담아놨다가 USB 같은 데 담아놨다가 그 USB를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코인이 250만 개고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이 1615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1615만 개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게 1365만 개고요. 나머지는 투자기관 국가 금융기관에서 255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가 이 정도였고요. 지금은 최근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최근에는 그냥 더 많이 투자기관이나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코인들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쓰임새에 대한 코인들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더 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투자기관과 국가 금융기관에서는 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된 얘기고 지금 리플이랑 도지도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게